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나스닥이 기록적인 폭락을 했습니다. 완전히 블랙 프라이데이가 됐습니다. 자, 혹시 이제 그 손실을 보셨거나 하시는 분들에게는 먼저 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음, 제가 어, 예전에 뭐 하락할 거라고 했죠. 막 이렇게 그런 말을 강조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방송을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조금 대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음, 지금 이제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제 여기서 얼마나 더 내릴까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하겠죠. 일단 지금 제가 오늘 키움증권이 서비스 점검 중이라서 지금 이게 지금 삼성증권 차트거든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한번 보시면서 제가 여기도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위불 차트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크게 안 나와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엄청나게 큰 이제 음봉이 생겼는데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주가가 어떤 이런 이평선을 한 번에 관통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차례차례 이제 내려오는 게 아니고 한 번에 관통을 할 때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주봉입니다. 그 나스닥의 주봉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봉 하나 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죠. 예. 근데 지금 살짝 걸쳐 있긴 한데 약간 좀 60주 선하고 120주 선을 좀 한 번에 좀 관통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음. 자, 그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가보자면은 역시나 이제 음, 기존의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걸 많이 말씀드렸죠. 이제 강한 하락 후에 약한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시 강한 하락이 나온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헷갈린다. 예, 한번 좀 강하게 나왔죠. 근데 이것을 통으로 볼 것이냐. 예, 이렇게 이걸 통으로 보고 여기를 이렇게 통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반등 나온 걸로 봐야 될 것이냐. 예. 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한 묶음으로 봐야겠죠. 그래도 지금 상황은 뭐냐면 강한 하락 후에 반등이 약했고 다시 강하게 하락을 했다. 예. 그래서 하락 N자형이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자, 어,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지만 주식에서 상승을 하면 다들 기뻐하시긴 하지만 상승이라는 것 자체가 주식의 악재예요. 그리고 하락이라는 것 자체는 나중에 하락한 것 자체가 사실은 호재예요. 예. 근데 지금 손실 보신 분들에게는 이런 말이 별로 귀에 이제 들리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이제 현금 들고 계신 분들에게 이제 기회가 오고 있고, 그래도 참 주식이 그 매정하지만 예,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팬데믹 이후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그 요거를 한번 겪어보셨죠? 예.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요거를 한번 겪는다 생각하시고 각자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전략을 짜셔가지고 위기를 또 기회로 잡을 수도 있고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사실 주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나 다름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음, 계속해서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발표 한번 났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다음날 이렇게 엄청나게 급락을 해버리네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수입품의 10% 보편 관세를 발효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어떤 불확실성, 그러니까 사람들은 4월 2일이 되면은 불확실성, 뭐 한번 매 맞고 한번 가자.
한번 매 맞고 끝내자. 그런 생각으로 좀 바라보고 있었지만 어, 이게 이제 사실은 예, 시작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 노이즈가 끝나지 않는다. 불확실성이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또 다른 나라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다른 나라들도 계속해서 서로 핑퐁 싸움을 할 거거든요. 치킨 게임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벌써 이제 요번에 이제 좀 하락한 것 여러 가지 요인이 합쳤습니다. 중국에서는 미국 회사, 미국 산 제품 뭐 그런 게 아니라 미국 회사에 대한 공격을 하려고 지금 뭐 하고 있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이 테슬라도 있죠.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트럼프 비서실장의 머스크 관리 지시, 토사구팽 조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여러모로 이제 지금 분위기가 안 좋죠. 도와줄 줄 알았더니 뭐 토사구팽한다고 하고 실제로 뭐 이런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이렇게 조장을 하는 거죠. 근데 항상 주가라는 것은 상승할 때는 호재를 달고 올라가고 하락할 때는 악재를 달고 내려온다. 그래서 항상 미증유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절을 괜히 하는 게 아니죠. 더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많이 내려갔다고 다 반등하는 거야 아니죠. 지하 1층 밑에는 지하 2층, 3층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손실을 보더라도 손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손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 일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도 다들 2007년 금융위기 이후에 한 10년 만에 찾아온 저가 매수 기회구나라는 말을 많이들 하고 있었지만 죄송합니다. 그 당시 아주 뛰어난 전업 투자자분들도 마저도 코로나 사태에서 손절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손절이라는 것은 또 참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전 세계 수입품의 10% 보편 관세 발효, 한국산 9일부터 25%뭐 이런 얘기 있고 계속해서 이 노이즈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이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상황에서 좀 외람되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뭐 이렇게 정치적인 성향이 없습니다. 뭐냐면 나중에 나중에 먼 미래로 갔을 때 미국이 더 강해지는 그런 계기 뭐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미국 트럼프가 이제 뭐냐면 중국 따라하는 거예요. 과거에 중국이 해외에 투자를 많이 받아서 공장들을 많이 짓고 일자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GDP가 늘어나고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를 벌어들여서 그 달러를 또 미국 국채로 사고 중국이 그래서 달러가 넘쳐나고 현금이 넘쳐나고 국민들은 국민 소득이 올라가고 내수 시장이 좋아지고 그래서 연간 뭐 6%막 7%대 막 고도 성장을 하고 전 세계 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고 그런 사실 과정을 통해서 보통 이제 성장을 한단 말이죠 국가들이. 근데 미국도 중국처럼 과거의 중국처럼 그러한 어떤 이렇게 신나는 일을 벌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기업들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근데 이게 이제
이제 기업들이 내가 저 나라의 내수 시장과 그 다음에 그 인건비 저렴한 인건비를 노려서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와야 되는데 예, 지금 미국은 이제 윽박 지르듯이 예, 미국에 와라 이렇게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뭐 삼양식품이나 오뚜기 이런데 그다음에 비비고 같은 데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물건들이 잘 팔리다 보니까 물건을 실어 나르는 것보다는 미국 현지에다가 공장을 차려놓고 생산을 아주 그냥 이렇게 박차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수요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삼양도 이제 미국에 뭐 제3공장, 4공장 막 짓는다고 하고 비비고도 만두 공장 막 짓는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잘만 된다면은 판매가 잘 되면은 이렇게 오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기업들이 가서 거기다가 이제 공장을 짓죠. 이런 것이 이제 그냥 그 어떤 좀 정상적인 이런 어떤 활동이죠. 근데 지금 그거를 갖다가 자꾸 강제를 하려고 빨리 이게 땡겨 오려고 막 이렇게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이런 지금 초반에 이런 좀 무역 전쟁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고 막 노이즈가 너무 많죠.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힘을 받기가 좀 어려워요. 거기다 대고 뭐 파월 의장한테 이 금리 내려라. 예. 근데 사실 미국의 연준은 미국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죠. 이 국가를 움직이는 뭐 유태인들이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금리를 좌지우지하고 연준이 봤을 때 대통령은 아래로 내려다보는 존재죠. 그리고 파월 의장은 항상 강조하는 게 나는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파월 의장 보면 이제 자존심도 세고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과 많이 싸웠던 경력도 있어요. 그때 상당히 고생했었거든요, 파월 의장이. 그 자신을 자꾸 자르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면은 마치 자기가 대통령의 말에 등 떠밀려 가지고 움직인 것처럼 모양새가 아주 안 좋단 말이죠. 그래서 금리 내려주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어줄 리가 없다는 거죠. 그 시장도 그런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도 여러모로 어찌됐든 지금 이제 상승하는 시기에는 자꾸 호재가 나오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자꾸 추가 악재가 더 나오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이 라인이 깨졌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과거 3월처럼 이제 좀 급락 후에 리바운딩 정도는 뭐 조금 예상해 볼 수 있긴 한데 바로 올라가면은 또 저항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자 지금 테슬라 상황을 보면은 급락은 했지만 이 상승을 많이 시켜놓은 후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전 저점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그나마 조금 나요. 네. 그런데 이제 다른 기업들 보면은 자, 이 지지선들이 무너지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떨어졌죠. 자, 구글이 양자 컴퓨터 만들었다고 그 호재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많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호재 생기고 올라갈 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고스란히 물려버렸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엔비디아가 이 전 저점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왜 그렇게 하락을 많이 했는가? 뭐 이런저런 매크로 뉴스들도 있지만 주요 지지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너도 나도 추가로 같이 달려들면서 투매가 나왔다. 그래서 이것은 심리적으로 좀 투매가 나온 상황이다. 한번 이렇게 내리고 나서 여기다 반등을 한번 할 줄 알았거든요. 살짝 반등을 좀 주고 좀 여기도 하락이 컸기 때문에 근데 이틀 연속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이 마진콜도 많이 당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진콜은 뭐냐면 이제 강제 매도를 당하는 거죠. 예, 담보 부족으로. 이런 게 이제 비일비재한 게 뭐냐면 보통 이렇게 불같이 붙어서 올라가는 이 불장에 사람들은 무리를 해서 레버리지를 많이 끌어다 써요. 이 레버리지를 끌어다 쓴 그러니까 이 상승 속에는 이 레버리지가 항상 많이 들어 있고, 근데 그 상승이 지속되지 못하고 꺾여 버리게 되면 이 레버리지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빨리, 그러니까 그냥 자신의 현금만 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돈 정도만 가지고 증거금 100%를 가지고 이렇게 매수를 했다면 좀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좀 이렇게 뭐 다시 반등 올라올 것을 기다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많은 헤지펀드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이 레버리지를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많이 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자신 이렇게 기다릴 수가 없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현금 정도만 갖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다릴 수가 있지만 레버리지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또 랠리가 나오면 거기에는 다 레버리지가 들어있다 보시면 되고, 자 그런 상황에서 하락이 나오면은 왜 이렇게 급락이 나오느냐? 이 앞에 레버리지들을 쓴 것이 마진콜로 떨어지기 때문에 강제 매도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도 보면은 요 상승 속에 이 굉장히 많은 이 레버리지들이 들어와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레버리지들이 이렇게 하락으로 이렇게 해서 마진콜을 당해서 많이 정리가 됐죠. 그리고 일반 그냥 손절도 해서 정리가 됐고, 그래서 테슬라는 아직까지는 전저점이 지켜지고 있는데 이번에 큰 두 번의 이틀에 걸친 엄청난 나스닥의 폭락이 있었어도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지금 선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주식에서는 이 저점만 계속해서 지켜질 수 있다면, 자 나스닥이 이틀간 좀 폭락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날 좀 반등을 해준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살아날 수가 있겠죠. 대신에 이제 자체적인 내부적인 어떤 종목에 대한 자체 악재가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 더 이상 악재가 나오지 않고 나스닥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조금 리바운딩이 예상되는데, 그 리바운딩이 조금 나올 때 주가가 이렇게 빨간 봉을 그리면서 이렇게 좀 가준다면 이제 원 저점, 투 저점, 쓰리 저점 하면서 의외로 이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바닥이 굉장히 탄탄하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저점이 유지된 채로 여기 추세에서 옆으로 빠져나가면서 잘하면 상승 추세로 이렇게 전환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문제는 나스닥이 이제 어느 정도 깊이까지 내려갈 것이냐. 이 나스닥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려갈 것이냐가 문제인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차트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전 고점이 이제 저항이었죠. 그 저항이 나중에는 지지를 보인다. 자 우리가 이제 2022년을 겪어보셨겠지만 그때 금리를 막 올리면서 여기 지금 이렇게 주봉 차트인데요. 이 120주선입니다. 여기가 자, 이 120주선 밑에까지 내려오면서 대부분 많은 종목들이 저평가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아직은 120주선에 딱 닿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22년도처럼 이렇게 아마도 이게 반등을 좀 해도 120주선은 따라 올라와요. 그래서 결국에 요 120주선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 올 것이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저평가되어서 여기를 저점 매수를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 미국에 대한 믿음이에요. 미국 경제나 미국 기업에 대한 믿음이고, 지금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망가질 것이냐에 대한 상황이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믿음이 있고 미국의 경제가 건실하고 탄탄하다. 그러면 무슨 매크로적인 상황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야호를 외치면서 아싸 싸게 살 수 있는 할인 매수 타임이다. 그래서 즐거운 비명을 질러야 돼요.
그럼 요번에도 이제 그런 이런 할인 매수 타임이냐? 예. 이거는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하기 나름입니다. 안 될 수도 있고, 예. 그냥 완전히 그냥 뭐 그냥 막 나가버린다. 예. 그냥 폭주 기관차가 돼갖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난 모르겠고 난 그냥 뭐 세계 경제가 망가진 거 말건 그냥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예. 사람들이 국민들이 저 사람 왜 저러지? 예. 그러면 이제 나는 나만의 다 큰 뜻이 있는 거야. 보통의 과거의 대통령들이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가 뭐냐면 많은 전문가들이나 국민들이 우려를 할 때 그 정책을 고집스럽게 계속 밀고 나가는 경향이 있는 대통령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밀고 나가다가 뭐 여론이나 뭐 이런 거에 좀 저항이 강하면은 조금 이렇게 완화시켜서 좀 다른 방법으로 넘어간다거나 그렇게 하는 대통령이 있는가 하면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이제 기자회견을 하냐면 국민 여러분 저를 믿어 주십시오. 예. 지금은 조금 뭐 당분간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먼 미래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다소 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좀 참아주시고 예. 그리고 나중에 두고 보십시오. 예. 제가 지금 이렇게 개혁을 하고 있는데 이 개혁이 나중에 이제 국가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저에겐 어떤 큰 뜻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시는 일반 서민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시는 저만의 어떤 큰 뜻이 있어요. 예. 나중에 두고 보세요. 이런 논리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리고 실물 경제나 국가 자체가 망가집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근데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무슨 마음을 먹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 사람들을 겁주고 막 이렇게 세게 나가려고 하다가 주식 시장이 너무 떨어지니까 뭐 자기 이제 지지율도 막 떨어질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조금 이제 말을 살짝 뉘앙스를 바꿔가지고 제가 세게 하려고 했는데요. 뭐 하면 좀 그냥 좀 부드럽게 바꿔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꼬리를 내리는 식으로 하면은 예,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엄청 열받냐면 그렇게 세게 할 것 같이 해갖고 주식시장을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럼 이 하락에 손절을 하신 분들, 피해를 보신 분들이 이렇게 주가를 하락시켜 놓고 그리고는 정작 나중에 와서 살짝 말 바꿔버립니다. 관세 전쟁 이제 그만할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분들은 얼마나 열받겠어요. 예. 앞으로 막 관세 전쟁이 많이 펼쳐지고 해서 막 미국 경제가 막 어떻게 되고 막 그럴 줄 알아갖고 더 내려갈 줄 알아갖고 팔았는데 홀라당 말을 바꿔버리면 그리고 나서 주식시장이 올라와 버리면 이건 뭐 일종의 뭐냐면 뭐 이거 속임수 사기당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일어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만큼 하락했을 때는 조금 더 추가 하락이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까지 하락을 하면 이건 너무 좀 과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십자봉이 나타나거나 근데 여기서 그냥 계속 쭉쭉쭉 뭐 3주 연속 뭐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내려왔으면 상승분의 한 반절 정도 내려왔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십자봉이 좀 나타나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이 120주 선을 좀 딛고 뭐 살짝 반등이 나오거나 다음 주는 좀 그런 어떤 조금 이제 약간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리바운딩이 나타나거나 그런 한 주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보통 이제 우리 주가 차트가 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이제 이렇게 돼갖고 전 고점 부근에서 한번 지지 받고 이렇게 반등하잖아요. 저는 이제 작년 연말에 어, 조정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 조정이 이 이평선 속으로 쏙 돌아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작년 모델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좀 심하면은 14,000 정도를 봅니다. 예, 14,000 정도. 그래서 이렇게 살짝 요게 좀 아래로 내려오는 경. 근데 정말 심하다. 정말 심하다 하면은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나스닥의 이 연봉이 좀 문제인데요. 자, 이게 나스닥의 연봉인데 여기 이제 IT 버블 꺼졌을 때고 이게 이제 금융위기 리먼 사태 터졌을 텐데 지금 보시면은 이 나스닥의 연봉을 보시면은 이것도 차트이기 때문에 이 이평선의 이 이격도가 보이시죠? 예, 이게 너무 커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위에서 이렇게 그큰 봉들이 이렇게 나타났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통 이게 뭐 어떤 차트의 일봉 차트다라고 봤을 때는 이러다가 이렇게 연봉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 여기 이평선 속으로 조정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몇 년짜리 예. 이런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조금 반등을 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좀 반등했다가 내렸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여기서 둥글게 이렇게 돌아 내려가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이 저항선을 뚫고 주가가 한번 이렇게 뻗는 기간이었죠. 2019년까지. 이때가 정말 골디락스 황금기였죠. 조정을 길게 했다가 여기를 이 눌림목을 주고 얼마나 좋은 시기였겠어요. 여기가.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번 이제 조정을 좀 줬는데 사실은 코로나 터지고 거기서 이쪽으로 조금 조정이 들어왔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나갔어야 되죠. 근데 그냥 쫙 올라가 버렸죠. 그리고 여기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걸 대비를 해야 되냐면 무슨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스닥 차트가 벌어지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러니까 양봉, 음봉, 양봉, 음봉 하거나 지금 세 가지 방향이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나 아니면 이평선이 이렇게 벌어졌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준다. 이렇게 이평선 속으로 이 연봉이니까 한 2, 3년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12,000선 밑에까지도 내려가는 거예요. 예. 한 10,000선까지 내려가는 거죠. 코로나 때까지 내려가는 거죠. 거의. 근데 지금 주식 투자가 잘 되고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사실은 계속 이 5호선 위에서 계속 뻗어 올라가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기록을 세우면서 계속해서 가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 평이 이게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2019년에 저희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할 때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이 정도 벌어졌으면은 양봉 랠리를 펼쳤으면은 이평선 속으로 조정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 터지더라고요. 코로나는 이제 요때죠, 요때. 예, 2020년. 예. 그리고 이제 꼬리를 쫙 달았다가 이렇게 올라왔죠. 이 2019년까지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너무 이평선이 막 쫙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이평선이 이렇게 쭉 벌어져 있으면 한번 이렇게 이평선 속으로 한번 쑥 들어오거든요. 자, 여기도 이제 좀 벌어지니까 들어오고 벌어지니까 들어오는 건데 여기도 바로 반등시키지 못하면 이 5호선이 깨져버립니다. 5호선이 깨져버리면 그 이후 상황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좀 심하면은 이쪽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쪽까지.
경기 침체나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이나 디플레는 좀 그렇고 아마 좀 요번에 이제 다들 공포스러운 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물가는 고공행진을 유지한 채로 지금 물가가 높잖아요. 근데 이 통계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CPI나 뭐 이런 거 PC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물가가 뭐 2%대까지 떨어지고 근접하러 가는 그런 통계 지표는 나오고 있지만 사실 우리 실물 경제에서 우리가 현재 물가가 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높은 물가에 침체가 발생이 되면 그걸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이렇게 극복하고 헤어나오는 방법은 시중에 돈을 쫙 풀어가지고 경기 부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이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가능할지 의문이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이렇게 꽝 터져야지 연준은 돈을 풀거든요.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여러모로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음봉이 나오기 시작해서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집중해서 많이 보셔야 되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리서치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말 위기 상황이다. 감사합니다.